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김태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인터뷰에 지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고요. 이재명 당대표일 때부터 대선 후보까지 쭉 우리의 이재명을 수행했던 바로 그 수행실장님이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한테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그 비하인드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참 모셨고요. 네. 여러분 김태선 일단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개고생했으면 그만큼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체국 100-0001-34-704- 김태선 후원에 그리고 김태선 TV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태선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풀어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22대 총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울경에서 엄청나게 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냈는데 의외로 울산에서 한 명이 딱 그때 선거 결과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보네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저기 것 몇 표 차이 안 났어요. 지금 568표 차이 네, 났는데 맞습니다. 김태선 의원 1위 45.88, 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후보 45.20 그리고 노동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장 후보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1000표 차이가 안 나고 568표로 당선되신 분이고 출구조사에서 밀렸지만 맞아요.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당선된 와. 568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네. 여기서 선전하셨습니다. 네. 그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력을 봤더니 2006년에 열린우리당 공채 당직자로 입문을 해요. 네. 2009년에 울산 북구 그 재선거가 생겼는데 도전을 합니다. 그때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 울산 동구에 공천됐는데 민중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 결렬 여파로 지지세가 분산되는 바람에 낙선. 맞아요. 아이고. 2024년 세 번째 도전 만에 그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 없이 자력으로 당선. 자,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이 아니었어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자, 그리고 외롭게 울산을 지키다가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그럼요. 입당하면서 울산의 국회의원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진짜. 네. 민주당 한 명도 진짜 값어치가 있는데 2명이나 생겼으니 네. 김상욱 의원하고 친하세요? 친합니다. 친해요? 네, 네, 네. 누가 형이에요? 제가 79년생이고 김상욱 의원이 80이에요. 근데 본인은 빠른 80이라고 80년 1월 계속 1일. 맞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그냥 말 안 놓고 있습니다. 그냥. 아, 내가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태선 의원이 그 매불쇼 최욱 씨의 고등학교 1년 맞아요. 후배래요. 네, 맞습니다. 그 체육 선배님이 저희 울산의 현대고등학교거든요. 아, 네. 압구정동에도 현대고등학교 현대고가 있지만 아, 원래 원조는 울산의 현대고등학교입니다. 현대 그룹 그 계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학이에요. 네, 압구정 현대고보다 2년 빨리 생겨가지고요. 거기 정주영 한동훈 회장이. 나오네. 네. 한동훈 나온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압구정 현대고 울산에 있는 건 그냥 현대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묵묵히 대표 뒤에 서 있어서 사실 목소리 된 인식은 없었거든요. 네. 인상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패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를 알고 보니까 귀엽다.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의 나이를 모른 채 얼굴은 새카만데 변호사라고 해. 그러면 사람이 선입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나이를 알고 보니까 그냥 청년급 정치인 그런 느낌. 자,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난 진짜 궁금한 건요.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어느 날 김태선이라고 하는 제가 관심 갖기 시작했던 게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은 아는데 누군지 정확히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울산의 김태선 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뭐 이게 권력 관계로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재명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의 유력시되는 민주당 제1당의 대표 뒤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이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정치인들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최측근은 김태선인 거야. 왜냐면 그렇죠. 맨날 붙어 다니니까.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데 네.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당시 대표가 수행실장 하세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한 거. 처음에는 이게 당직 중엔 수행실장이 없어요. 당대표 수행실장이라는 직이 없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2기 체제 들어오면서 그 이제 대선급으로 대선 후보급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표 시절에 뭔가 주문을 많이 하세요. 어. 근데 그거를 계속 누군가가 받아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건 뭐 지사항도 있고 의견도 있고 뭐 토론해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전달하는데 계속 그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놓치니까 수행실장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서 몇몇 의원분들이 제 김태선이 그 이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 네 그러면서 추천을 몇 분이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선되고 나서 한 이틀 그 전에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영광입니다라고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수행실장을 맡을지는 그런 거 확신 없었고 이틀 2기 지도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에 수행실장직 하는 게 어떠냐라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 힘들 텐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 왜 시켰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혼자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달라고 네. 말씀하셨고 저로서는 굉장히 진짜 큰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있는 전국 상황에서 세평 없이 그 자리에 안 시키거든요. 그 수행 정도 하려면 어떤 맥락도 잘 꿰뚫고 있어야 되고 입도 무거워야 되고 그렇죠. 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뒤에 그 사진 말고요. 이 사진은 그냥 이것부터 시작 한번 해보면 네. 지금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럼요. 네, 네. 이게 지금 나 허기가 이 사진 지금 보고 빵 터져가지고요. 저녁 초저녁쯤이었습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항상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같이 같이 먹으라고. 네, 네네. 네. 근데 뭐 같이 먹을 상황은 아니고 네. 이렇게 있다가 원래는 한 개씩 집어 주시거든요. 그것도 잘 찾으면 나올 사진 저 표정이 너무 순간포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맛있게 드세요. 교수님 진짜로. 네.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인터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진상으로만 보면 김태선 의원의 나이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네. 목소리랑 같이 들어보면 약간 청년급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무게감 있어 보이는 인상이라고 할까? 네. 야, 저 사람 뭔가 좀 인상만으로는 좀 범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네. 목소리랑 매치를 시키니까 진짜 그 매불쇼 최욱 씨의 후배라고 하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뒤에 김태선 의원이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진에 항상 이런 사진 아마 수천 장 나왔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제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시선이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해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사진 찍는데 갑자기 사진 찍고 있으니까 그 옆에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도 굉장히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와 이제 마트도 못 다니겠다 이제 노스를 떨던데 좀 그때 딱 실감을 좀 했었어요. 이제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네,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전에는 착하게 안 사셨다는 얘기로. 뭐
술 먹을 때도 조금 피해서 먹어야 되겠고. 어. 네. 조심해. 그러니까 김태선 조심해야 되겠다. 의원이 울산에서 정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 수행까지가 이게 딱 얹히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썸네일을 그래 일부러 이 대통령을 뒤에다 놨어요. 왜냐면 계속 대표 이런 건 처음입니다. 계속 네. 대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 바꿔드린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이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 김태선 의원이 항상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의 뒤에 있었다. 이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저게 제가 봤을 때는요. 정치인들한테는 저 한 장면은 영광일 수 있는데 과정을 쭉 보면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정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 양반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 맞아요. 수행시장으로 약간 낙제점 될 수 있어서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그 유세 때도 그랬었는데 하루 중 일과가 마치면 보통 본선거 때 일과가 마치면 10시, 10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숙소에 들어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그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저도 숙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동선이 어떻고 그 페이퍼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밤에 뭐 12시 넘었던 1시가 됐던 통화를 해서 내일의 동선을 전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저도 잠에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시, 2시 정도 되는데 잠자리 들면 한 2시 반쯤에 이제 메시지가 또 오기도 하죠. 진짜 안 자려고 거역이 진짜. 날 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내일 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대통령께서는 내일을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며 네. 또 어떤 게 좋을지 계속 본인 스스로도 다 일반인들까지 오는 문자 메시지도 다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람에게 다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항상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뭐 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적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서 같이 적다가 김 실장 이거 한번 챙겨보라고. 그리고 이분께 꼭 알려드리고 그 피드백까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 그분께는 해결했는데 대통령님께 안 알려줄 때가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지없이 물어보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뭔가 거짓말 못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 그런 것보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 분식이 지금 강원식 의원님 지금 죽어날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느낌.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수행실장 같은 경우는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자리예요. 맞아요. 수행실장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수행실장을 정확히 몇 개월 하신 거예요? 대선 후보까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전에 2기 지도부 들어왔을 때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까 정확히 한 10개월 10개월 정도죠. 네. 야, 그 10개월 기간을 만약에 이동한 거리로 따진다고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청 초부터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국민들과 같이 얘기하고 직접 소통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집안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통을 많이 원하시는데 이 10개월에 가장 이슈가 경호 안전 막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힘든 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항상 그 뒤에 있으면서 주변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손을 보게 됩니다. 이 경호 기본이거든요. 네. 손에 뭔가 들고 있거나 그 혹시나 모를 뭐 흉기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손을 한번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있으면 표정이 그 대통령 뒤에 있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우선 한번 맞아요. 전체를 훑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웃고 다니라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스크린 한번 해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대통령님께 집중을 이제 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지방 도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대통령실 가 있는 그 의전비서관실에 가 있는 분하고 몇 분 통화를 하다가 지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좀 전에 대전 타운홀 미팅이 네네 그 얘기 있잖아요. 매주 간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세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 때 김태선 의원을 봐왔던 대표가 김태선 수행실장 추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를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일 중에 이제 총평이라고 하면 뭐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김태선이 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다면 제가 한 줄로 얘기를 하면 집단 지성을 믿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이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최상목 탄핵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말 1월 뭐 1월, 2월, 1월 말 정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고위원들하고 핵심 당직자들이 식당에 6시에 모였어요. 회의를 한다고. 최상목 탄핵을 하냐 마냐.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입장은 말씀 안 하신 채 이거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탄핵해야 된다. 마흔역 임명 안 하는데 탄핵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탄핵에 대한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몇 분이 다. 그러면서 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한 1시간, 2시간 채 안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나나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후보 시절 후보님께서 누구 한 명을 찍으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의견을 얘기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그 말씀 안 하시냐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분의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경론이 벌어졌거든요. 민주주의네 그게. 네. 그래서 6시 시작했던 게 8시 끝날 줄 알았는데 밤 11시까지 갔어요. 근데 끝내 결정은 못 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 당시 후보님께서 이거는 그러면 오늘은 결정 못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논의합시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수의 의견을 항상 들으세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원리인 것 같지만 소수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다수결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설득하려는 모습이 있고 집단 지성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야 멋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좀 안해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계속 겪어보면 다른 느낌일 것 맞아요. 같고요. 대선 때 우리가 방송으로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게 김태성 수행실장의 이재명 관찰기였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수행실장 관찰일기 9 차안이라고 쉬는 법이 없습니다. 이동 중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일 법도 한데 후보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프린터 갖고 다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여기 소위 말하면 김태선의 눈으로 본 이재명이에요. 요거를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수행하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이런 맞아요. 사람이다. 네. 요거 사진은 아마 우리 방송으로도 보여드린 적 있고 김태선 의원의 페이스북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 말고 다른 전에 공개했던 사진 중에 우리 대표 후보의 얼굴이 막 부어있는 사진 있었어요. 엄청 네네네. 고생해가지고 네. 야 그게 리얼하게 전달되면서 저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네. 수행시장이 잘 알렸던 거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이제 날씨가 한참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는 장면에 대한 그 애틋함도 막 표현을 맞아요. 막 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자켓보다는 가디건 입었던 이유도 맞아요. 저 방탄복이랑 연관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더워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저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옷을 방탄복을 입고 나서 그냥 양복을 입으니까 양복의 단추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공식적인 행사에서 단추를 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큰일 났다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 가디건을 입은 것도 봤고요. 아, 좀 편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양복을 제가 대표님께 여름 양복을 좀 입으시지 그러니까 여름 양복이 없대요. 자켓이 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아. 옷이 어떤 뭐 봄옷인지 하복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아, 그래서 약간 당 대표고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네. 뒤에서 보면 항상 제 뒤에서 보니까 그 다림질이 다 이제 구겨진 양복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아이고. 그 사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여사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동상이몽에 사시졌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그 뭐 브랜드도 그렇고 개의치 않으세요. 시계도 언젠가 시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김 실장 시계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애플워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 3,40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계가 또 이슈됐었죠. 그냥 불경스러우시네. 아니 그래서 시계를 그 수행하는 비서가 어디 놓고 와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길래 제가 2만 원짜리래 걱정 안 해도 돼. 아, 근데 대통령님은 그 2만 원짜리도 꼭 챙기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알뜰하시구나. 네, 네. 자, 그리고요, 이게 이 사진은 제가 또 특별히 골라본 건데 후보가 갑자기 시민들 향해서 절을 해요. 저게 네. 아마 순천인가 어디에 순천입니다. 네, 비가 맞아요. 쏟아지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 얼굴 보겠다고 그 고마움에 맞아요. 갑자기 절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본인이 찍으신 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 빨간색 파란색 운동화랑 함께 맞아요. 네. 이때 뭔가 되게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저는 정말로 그 대통령께서 절할 줄 몰랐어요. 후보님께서 절할 줄 몰랐어요. 평상시에 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아, 거칠이라고 아. 쇼라고 아. 국힘에서 맨날 선거 때 단체로 절하잖아요. 엄청 안 좋아하세요. 정치인이 저렇게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절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차를 타가지고 여쭤봤어요. 후보님 절 왜 하셨어요? 그 후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절이 절로 나왔는데 아, 본인을 보기 위해서 거기 모여 있는 춘천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 비가 거의 장대비처럼 쏟아졌거든요. 아. 근데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어느 분은 안경을 끼면 그 비를 맞으면 안경에 물이 껴가지고 습기도 있고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어느 분이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광경은 이 모습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그래. 근데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죠, 실제로. 지금도 많이 안 드러나고 있지만 참 개구쟁이시고 인간적이시고. 아이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좀 드러낼 수는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악마가 심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보면 정말로 괜찮고 따뜻한 사람이고 맞아요. 똑똑한 사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자, 다음 사진은요. 요것도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고양이한테 간택당하는 이재명 뭐 이런 주제예요. 그 표정이 너무 인자한 거야. 특별히 고양이를. 아니 길냥이는 원래 사람한테 안 가잖아요. 네. 저게 제천 마을회가 앞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 길냥이를 보고 그 후보님께서 앉은 거예요. 근데 저를 오더라고요, 진짜로.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키우는 하루도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게 지금 그거네. 지금 대통령을 낙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리고 저 사진의 에피소드가 저걸 찍은 날, 그 길냥이를 만난 날, 그 저녁에 이제
뭐 이제 후보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 실장은 SNS 좀 하냐고 묻더라고요. 여쭈셔가지고 뭐 저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몇 명이냐, 김태선 팀 몇 명 보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이, 키우라고 왜 그걸 못 키우냐고. 그러면서 수행 일기 아이디어를 그때 처음 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러셨구나. 저 길냥이 아, 주면서. 쓰라고. 대통령 아이디어였어요. 네네. 이 양반이 이런 거요. SNS의 시조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SNS 비번을 뺐었습니다. 참모진들이. 아, 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큰 거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맡겨달라. 음. 하루에 뭐 4개, 5개 올리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참모진 입장에서는 이걸 전략적으로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건데 대통령께서는 뭐 계속 소통을 하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 주십시오. 해서 비번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답답해하셨죠. 강제 회수.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완전 망가뜨리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렇죠. 많은 쪽에 속할 중에서. 텐데 네. 정치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 채널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막 중계해주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같은 편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 시간은 김태선 의원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만 할 수 없고요. 네. 저번에 지금 관저에 갔었죠. 네네. 제가 근데 관저에 가서 사진을 따로 찍었더라고요. 네네. 그때 민주당 그저 뭐 전 네, 일기 지도부들 다 지도부. 찍었을 때 네. 그 지도부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실장에서 특별히 따로 부른 거예요? 아 이것도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저희 그 보좌진이 연락 왔다고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가는데 딱 왔는데 최고위원들하고 수석 대변인 네. 그리고 전략위원장, 원내 지도부. 원내 지도부 음. 이렇게만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정무위 당자들이 꽤 있거든요. 뭐 법률위원장이니 뭐 무슨 대외협력위원장이니 꽤 많은데 저를 불러가지고 이게 막상 가니까 이게 내가 올 자리가 맞나 이게 약간 좀 멀스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속실장께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오는 자리가 맞아요. 아니 부르러 가셨다고. 오. 전혀? 아, 직접. 그래가지고 이 실장님이 저 챙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좀 직접인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감동했습니다. 아, 그렇겠다. 그래서 개선할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당연히 안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챙기신 꺼냈다라고 거잖아요. 하면 이거 네. 감동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고생한 사람에 대한 보답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도 보면 꼭 보답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내 손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일. 저는 대통령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부모님께서 가난을 물려주셨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체력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 뭐 강훈식 의원 5kg 빠지고 위성락 의원 코피 터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도 건강이 본인 체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단식도 영양제도 했던 먹고 해야 되는데 것들이 네. 있고요. 그 단식 영향이 큽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양제 좀 챙겨 드시고 해야 되는데 뭐 그닥 효과가 없다 하면서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건강이 좀 염려스러워요. 아마 이제 주치의도 있고 해서 할 텐데 좀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뭔가 나랑 되게 비슷하다 느낌이. 왜냐하면 저도 약간 일 중독이어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지 뭐 이런. 대충 그러세요. 기억도 와요. 네네네. 뭐 내가 비교를 하니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할 텐데 실제로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시켜서 하는 일, 왜 우리가 좀 다른 얘기지만 과로사라는 게요, 사용자한테는 없는 거예요. 노동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데 대통령은 노동자일 수 없잖아요. 노동을 한다 그쵸, 치더라도 재밌어 하는 거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자기 건강 확신하는 거죠. 나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자주 먹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거 말씀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 담배. 담배요? 예. 담배 안 담배를 안 태우십니다. 네. 담배 끊어지게 됐어요. 끊은 지 꽤 된 것도 아는데 네. 화람 피어요. 그게 남자 다 그래. 이렇게까지 네네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 그게 네. 노 대통령이 똑같이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청와대 가셨을 때. 자, 어쨌든 건강 이야기 하셨고요. 네. 다른 거는 워낙 잘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자, 근데 김태선 의원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울산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김상욱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울산은 사실 이번 대선 때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뭐였냐면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가 과반 득표를 실패한 지역입니다. 네. 저거. 근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도시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태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자산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울산에 사고 싶은 정치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선 때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울산이 42%, 40.5%, 부산이 40%, 그다음에 경남이 39%를 얻었어요. 이전은 양상이 좀 달라진. 원래 부울경 중에서 부산이 좀 이끌어 왔었는데 이게 지난 총선 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부울경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고 그리고 지금 울산이 총 6개 지역구 중에 2석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 포함. 네. 그래서 부산이나 경남을 견인해 나가야 되지 않겠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그 울산의 울주군에 이선호 위원장이라고 울주 군수에 있었던 분이 지역 연설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그랬죠, 이제 그랬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돼서 아마 울산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제 지금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유능한 민주당이 울산은 사실 우리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그 시작점이 저는 우리 김태선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부울경 같은 데서 민주당이 잘해가지고 TK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남이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TK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정치 잘하면 영남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김태선 의원을 전략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선 의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는 지금 민주당 텃밭이에요. 수도권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도권으로 되고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부울경이나 TK 같은 데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잘해야 돼요. 맞아요. 민주당 뽑아놨더니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 네. 울산에부터 시작됐잖아요. 아까 그 대선 때 네, 네. 그 김문수가 영남 지역에서 과반 못 얻은 유일한 지역이라. 맞아요. 거기에는 다 김태선이 있었다. 그거보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울산을 2번 방문해 주셨는데 그랬죠, 그랬죠. 2번 방문한 것도 역사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근데 2번째는 울산 동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거 확실히 해주는 사람이라니까. 네, 그것도 어. 에피소드가 있는데 6월 1일 날이었거든요. 네. 원래 아는 그 이제 안동하고 울산하고 부산 이제 찍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안동을 하는데 대구를 뺀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고. 안동, 울산, 이제 지역구 동구, 부산 이렇게 맞아, 짠 거예요. 그 라인이 있었어. 네. 기억나요. 근데 캠프에서 난리 났죠. 대구를 왜 건너뛰면 안 된다. 대구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대구는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의견을 여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로서는 울산 동구를 빼고 대구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안동 갔다가 대구 들렸다가 부산 들리고 올라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울산 동구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고 다 갑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이동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점심 시간을 빼고 모자라면 저녁 시간까지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식사는 또 뭐 김밥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진짜로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빼고 간 곳이 울산 동구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정량 정말. 네. 확실하게 보답한다니까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표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배신 안 했던 거예요. 같이 동지란 있으면 인식을 배신할 수가 주는 없을 사람이야. 겁니다. 진짜로. 네. 그런 사람이야. 맞아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제 이재명 악마와 뭐 전과 이야기하지만 겪어보면요,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권위주의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되게 장난꾸러기면서 네. 인간적이면서 맞아요. 소탈한 거잖아요. 그런 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마지막 대통령일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맞아요. 근데 그런 분을 갖고 무슨 악마화를 했던 게 지금 5년 지나도 다 벗겨지기 힘들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많이 벗겨질 거라고 봐요. 네. 진짜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김태선 의원 이야기 들으니까요. 뭔가 재확인되는 느낌.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이재명 수행실장 김태선이 아니고 울산에서도 우리가 키워야 될 유일한 당선자였던, 물론 이제 김상훈 의원이 들어와서 유2가 됐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김태선 의원 어디 다른 매체나 이런 데 나오시면은 김태선이구나. 자, 이제 어디서 많이 봤는 데가 하면 안 되고 딱 이름이 떠올려져야 되는, 저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열심히 아직 하겠습니다. 젊으시니까 맞아요. 네. 저는 울산에서 지역구 또는 뭐 민주당 내에서 정말 좋은 정치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합니다.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네. 저 마지막 인사, 이제 네. 첫 출연이시고요. 네. 자주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그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내드릴 때 제가 그 시원섭섭하다는 감정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원은 없어지고 섭섭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대통령 생각하면 약간 좀 짠해가지고 제가 그 눈물도 나기도 하던데, 근데 그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옆에서 많이 묵묵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경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방송을 맨날 했던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대선일까지 안전 배송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여론조사는 이미 볼 것도 없다. 그 안전 배송을 했던 바로 우리 기사님이 김태선 의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랑맨TV님, 김태선 의원님 고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던 날이 생각나네요. 김태선 파이팅, 새날 파이팅. 랑맨 TV. 랑맨 TV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서로 친하니까. 네. 울산에 김태선 후보 사무실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분이었다. 이제 연결됐다. 맞죠. 이분이 그 랑맨 TV 이분이 제 중학교 선배님이신가 그러세요. 그래요? 또 울산 동구입니다. 네네네. 맞아. 랑맨 TV가 네. 저 울산 출신이죠. 맞아요. 네네네.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김태선에 대한 좀 제 인지가 좀 잘 떨어져가지고.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일까지 안전 배송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원 입장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